현장 지금도 많이 다니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올해 초에, 월초란다. 월초에도 좀 한번 좀 장기간으로 좀 다녀오고 그랬었습니다. 뭐 수도권이고 어디고 진짜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지금도. 작년도 그렇고. 네, 이제 열심히 다녀야죠.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 서울 집값에 대한 의견이 정말 이만큼 양극단으로 갈릴 수가 맞습니다. 있을까 맞습니다. 싶을 정도로 정말 분분하거든요. 네, 좀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건희 아빠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 지금 장세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가느냐가 이제 문제긴 합니다만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같은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라고 하거든요. 잘 나가는 놈은 되게 잘 나가고 있고 서울에 지금 뭐 올랐다거나 통계적으로는 지금 뭐 상승으로 가고 있지만 거래량 단 한 건도 없는 아파트들 되게 많거든요. 뭐 C급 지역이라고 하지만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아예 호가는 올라갔는데 뭐 그런 지역들도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책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정책의 영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를 완화했느냐, 규제를 강화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이제 규제 완화책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다가 돌입해서 기대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13 정책으로 이제 둔촌주공이 이제 살아났고요. 둔촌주공이 살아났죠. 둔촌주공이 살아나면서 이제 올림픽 포레온이 이제 완판을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면서 7,000세대가 이제 완판이 때려지면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서울에 있는 신축들은 다시 또 분양권 시장이 되게 흐름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광명 15억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광명. 근데 완판이잖아, 다. 이제 서울의 이런 집값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상승 동력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요.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규제 완화 동력이 상실되고 있어요. 즉 규제 완화가 더 이상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다주택이거든요. 네. 다주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대출 뭐 이런 규제 완화책을 해줄게요 라고 시장에다 자꾸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이걸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정부도 그렇고 이제 국회의원도 그렇고 당연히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죠. 지금의 이슈는 뭐냐면 전세 사기예요. 전세 사기. 전세 사기가 이제 이렇게 판을 치고 있으니까 미꾸라지 몇 마리가 판을 많이 흐트려 놓고는 사실입니다만 이제 그게 전체 다주택자를 이제 싸잡아서 이제 이런 적폐가 아니라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잠재적 범죄자라고 하거든요. 이제 잠재적 범죄라고 하니까 전세 사기범들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규제는 지금에서 더 올라가지도 더 이상 내려가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까지?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까지. 그러면 계속 쭉 지금에 있는 정책이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취득세 완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취득세 완화를 지금 해줍니까? 뭐 내년쯤 해주겠다. 그거 희망 고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해줘요? 뭐 말했으니까 해주겠다. 지금 뭐 조용하잖아요.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작년 12월에 나오고 13 대책 때 확인시켜줬지만 안 나오잖아요. 전세 대책에 대한 지금 뭐 다주택자들 때려잡아야 된다. 전세 사기범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각오해야 된다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규제 완화가 없으면 지금에 있는 규제 정책이 그대로 쭉 가면 이 규제 정책이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대한 규제 정책이 이제 계속 되게 되면 이제 보세요. 취득세 안 풀어주죠. 보유세 안 풀어주죠. 양도세 지금 양도세 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1년 유예한 거예요. 뭐만? 2년 보유한 것만. 뭐 분양권, 입주권, 뭐 그다음에 1년 미만 이런 것들 다 중과세입니다, 여러분. 뭐 헷갈리시면 안 돼요. 2년 미만만 1년 유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정책 다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DSR로 지금 대출 규제 딱 묶어 놨잖아요. 다 이런 정책이 묶여 놔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2018년에 나타났던 규제 정책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뭔 생각일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 다음 차례 보시면 혹시 여러분 이런 세력이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똘똘한 한 채라고 들어보셨어요?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시장에 처음 진입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거 없으면 잠깐만 뭐 좀 사보려고 그러니까 취득세가 12%래. 잠깐만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보유세가 뭐 종부세가 막 이러고 법인으로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2개 이상 담으면 또 이제 사지도 못해. 보유하면 보유하고 있다고 막 근데 늘어나. 그 다음에 양도해봤자 뭐 잠깐만 남는 것도 없네 이래버리면 짜잘한 것들은 사람이 안 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짜잘한 것들. 그러니까
그 실거주는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거래량을 틔울 가능성이 높고요. 다주택 입장이라든지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투자자가 먼저 시장에 전입해야 그 다음에 실거주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가 다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조 현상이 지금 서울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결론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고점을 돌파한 단지들도 나오고 있고요. 엘스나라든지 이제 잠실권은 이제 정고점을 지금 회복했거나 회복하고 있고요. 거의 90%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고점 닿으면 없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어요. 짜잘하게 뭐 1억짜리, 2억짜리 이런 거 해봤자 잠깐만 남는 것도 없고 힘만 들고 차라리 하나로 뭉쳐서 내가 조율할 수 있는 최대치의 단지를 한 개 내지 2개 정도만 가지고 가자라는 것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지금이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서울이 먼저 올라야 되고요. 서울을 오르고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인천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에요. 자, 다시 좋은 지역이 먼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같이? 지금같이. 강남 3구가 반등하는 거 보세요. 잠실 오빠 지금 반등 많이 하고 있잖아. 근데 서울 B급이나 C급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하나도 안 오르는 것들도 거리량 하나도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양극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갈아타기 수요도 영향은 있겠지만 이런 똘똘한 한 채의 영향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목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강남권부터 이렇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런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했으면 강남권부터 이렇게 좀 수요가 분산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같은 규제 정책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런 똘똘한 한 채는 계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서울이 먼저 가고요. 서울에서도 강남권이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목동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지역들에 있는 좋은 단지들이 내가 뭉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뭉쳐갖고 거기다가 그걸 투자해 놓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이 차라리 짤짤하게 뭐 20채, 30채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 뭉쳐놓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보유세 면이라든지 양도세 면이라든지 그런 면이요. 그러고 나서 수도권으로 가고요. 그게 수도권이 지나서 이제 5대 광역시로 가고 5대 광역시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가는 이런 순서로 저는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도 해줍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그럼 서울 지금 올라요 안 올라요? 라고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가보자면 저는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왜 좋아져요? 2018년 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 가네마네 얘기도 많았지만 결국에 가는 거 보면 지금이랑 비슷한 느낌의 비슷한 흐름의 비슷한 정책의 시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3구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고요. 이제 계속 뭐 재건축 호재라든지 뭐 이제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나쁠 땐 나쁜 것만 보이지만 강남은 지금 좋은 것만 계속 보이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을 들어갈 수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이제 자기의 기준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똘똘한 한 채를 살 수 있는 자금이 10억이다 될 수도 있고 뭐 1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1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수도권으로 가겠죠. 이제 인천으로 가겠죠. 그거 안 되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 개인마다 능력마다 역량마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력이 강남권부터는 계속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급에 C급에 있는 신축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있는 이제 롯데캐슬이라든지 이런 단지들이 더 각광받는 거지. 그 지역에서의 똘똘한 한 채인 거죠.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그런 대장주들이 이제 대장주라 하면 그래도 이제 앞으로 된 또 신축 분양권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 수도권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의 지분 하나라도 집 말고 지분 하나라도 틔우는 것이 저는 지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도 잠깐 추천하시는 지역 어딨냐고 이제 좀 나오면 그때 얘기해 드리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서울에 지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서울 외곽에 있는 수도권 지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시흥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지금 일산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거든요. 일산의 거래량이 이제 일개 신도시 중에 마지막 일산이잖아요. 이제 일산의 거래량이 터져서 일산에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커요. 하락폭이 왜? 지금까지 거래량이 없다가 작년에 있다가 이제 지금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락폭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락폭이. 근데 실제로는 이제 지금 호가는 계속 오르는 시기죠. 현장 가보면. 그러니까 통계에 좀 오류라기보다는 좀 왜곡 현상?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일산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파주, 의정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외곽 지역들이 이제 계속 그 지역에서의 똘똘한 한 채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이제 2018년의 장이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2019년에는 그럼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지방 전성시대가 옵니다. 2019년에. 왜?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서울 수도권이. 2018년에는 서울 수도권장이었다면 2019년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유동성 장대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런 정책의 변화가 이제 지속되면서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지방에도 똘똘한 한 채가 계속 이제 이렇게 그 지역에서의 똘똘한 한 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주의 뭐 서신동에 똘똘한 한 채, 그리고 뭐 광주 봉선동에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의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들부터 이제 수요가 계속 뭉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지금 뭐 좀 이제 저는 다주택이니까요. 제 주변의 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려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팔고 싶은데 정리하고 싶은데 지금 뭐 갈아타야 되는데 물건 갈아타게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내년 중반기 정도 되면 매도의 기회가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올 것 같아요. 즉 장애에 대한 유동성이 지금은 서울 수도권이지만 지방장도 저는 그래도 내년에 정도 상반기 정도? 뭐 그 정도 되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냥 느낌적으로 야매로 2018년에 그랬으니까 2019년에 그렇게 지방장들이 그렇게 한 번씩 또 2020년까지 이렇게 쫙 불타올랐거든요. 이게 순환 매수 쪽으로 이렇게 경상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좀 올라왔거든요.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제가 제주도 내려갔을 때 딱 이제 얻어맞았거든요. 이렇게 확 내려가다가 제일 마지막이 제주도였어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들하고 이제 과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다각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서울 수도권이 맞고요. 내년쯤에 되면 한 지방장도 저는 한번 불타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 있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 인천 분양권 아까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하나씩 주워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뭐 한 번 정도는 이런 미분양들이 저는 관심 가져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의외로 흐름이 정말 빨라요. 정말 빠르게 온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억눌려 있었던 게 또 있고